비건이 뭔지 비건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면 비건 먼지? 비건 톡. 비건들의 K라이프를 이야기하는 비건 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말하는 저는 은나 PD. 저는 삐삐PD입니다. 비건 먼지는 국내 최초 비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비건을 대중화하기 위한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시작했어요. 비건 레시피만을 다루는 콘텐츠가 아니라 비건의 일상과 고민을 주로 담고 올해부터는 영상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렇게 팟캐스트와 뉴스레터로도 여러분과 만나고 있어요. 네, 비건 먼지에 자주 출연하는 저는 삐삐PD이고요. 제작과 편집 전반을 하고 최근에는 영화 가능주의자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언제 영화로 만나게 될지 좀 기대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본업으로는 공간 기획자이자 친환경 업사이클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건 먼지를 만든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획, 제작, 출연도 같이 하고 있고요. 보통 그 외에도 이제 회계, 어떤 드라이브 관리, 그리고 팀원들 마감 알려주기, 북돋기 등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본업으로도 콘텐츠 만드는 PM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몇 년 동안 마케터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더 집중하는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글쓰기랑 영상을 위주로 했는데 올해 초부터 말하기를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삐삐PD와 함께 이렇게 팟캐스트를 벌써 21회차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네, 저희 팟캐스트 벌써 20회차가 넘어가는데 저희 간간히 초대 손님들도 부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건이신 분들 혹시 출연을 하고 싶다, 어떤 내용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 저희 비건 먼지 DM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저희 초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최근에는 좀 연달아 게스트 없이 저희끼리 했는데 좀 20회 넘어가면서 한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다. 저희도 맨날 아이템 회의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팟캐스트로 하면 재밌을까, 50분 떠들 수 있을까 얘기를 하는데 또 게스트분과 함께 저희가 모르는 얘기를 또 같이 들어가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또 재밌는 비거니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비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 비건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연락 주시면은 함께 팟캐스트 녹음해봅시다. 네, 사실 이제 마포 FM에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희는 이 컨텐츠들이 좀 힘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댓글이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저희가 그 댓글 초반에 오히려 더 잘 달려가지고 그거 보면서 힘내서 하고 그랬는데 약간 꾸준히 하면 이렇게 사랑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더 열심히 만들어야 돼. 지금 팟캐스트,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 팟빵 올리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팟캐스트는 댓글이 원래 없고 팟빵 댓글 달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팟빵만 하다가 팟빵 한 10회 정도 됐을 때 마포 FM 제안을 받고 마포 FM이랑 팟빵 팟캐스트 같이 올리고 있는데 팟빵 댓글이 점점 안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마포 FM 듣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힘이 납니다. 마포 FM 듣고 계신 분들은 저희 이전 컨텐츠 들으시려면 이제 팟캐스트에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부탁드리고요. 네. 먼지를 살게 한 것들. 이번 코너는 지난 2주 동안에 저랑 삐삐PD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최근에 삐삐PD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최근에 그 친구 고양이를 돌보러 친구 집에 자주 가게 됐는데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제 지인의 어머니를 돌봄 노동을 해야 되는 미션도 같이 받았어요. 이제 그걸 감사의 의미로 약간 용돈같이 받고 있긴 한데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이 되게 가능주의자 영화를 찍으면서도 비용과 돈이 많이 드는 일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시기들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돌봄 노동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게 되는 달이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논문들도 읽었었는데
이게 돌봄이라는 것이 자기를 포함한 그 어떤 누군가에 대한 돌봄이라는 것도 기본 수당처럼 돌봄 수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들도 있고 결국에는 이 돌봄이라는 것이 지구적 돌봄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돌봄이라는 개념을 모두가 한 번씩 체감하고 내가 언젠가 한 번씩은 쓸모 없어지는 경우에 그래서 돌봄을 받는 경험들도 하고 주는 경험들도 하고 이것들이 쌓여 있을 때 이 죽음과 생과 이 지구 전반의 순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유언장 쓰기 모임에도 가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유언장 방송 쓰기 두 번째 방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좀 약간 팬덤이 이 방송을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댓글 달아달라는 투정을 부려봤습니다. 네. 삐삐피디의 말에 약간 주석을 함께 달자면 가능주의자 영화는 지금 비건먼지에서 만들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 비건 활동가들의 얘기를 담고 있고 아름다운 재단에 말해도 되나? 네, 아무튼 후원을 받아가지고 만들고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새벽의 생추얼이라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이제 인터뷰에 나오면서 돌봄 노동 얘기를 많이 하게 됐고 또 그 새벽 생추얼이 아니어도 다른 비건이 활동가분도 돌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비건이 되기 전까지는 돌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방금 삐삐피디가 얘기한 게 진짜 공감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사실 사회적으로 저희가 돌봄이 노동이라는 걸 인지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쵸. 이전에는 당연히 그냥 사실 어떤 가부장제 안에서 그냥 한국의 어떤 근대 사회 안에서는 여성이 당연하게 그냥 집에서 하는 거 당연히 애 낳고 애 돌보고 집안일 하고 이런 살림과 돌봄이 되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비가시적인 노동이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점점 이제 화폐 가치로 정말 임금 노동처럼 노동 가치로 보고 수당을 주게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전과 다르게 계산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거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태어날 때 당연히 약하게 태어나고 죽을 때도 약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시기들이 있는 건데 돌봄을 받고 또 다시 어느 시기에는 돌봄을 주고 이런 게 약간 당연한 건데도 저희가 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오히려 돌봄 노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까 더 많이 고민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삐삐피디를 보면서 생각한 게 많아요. 삐삐피디가 방금 말한 대로 돌봄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고 돌봄을 되게 잘하는 친구가 생각하거든요. 사실 친구들끼리 서로 돌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진짜 약간 단적인 예로 제가 진짜 바빴을 때 저희 집에 와서 막 제 빨래를 널어준다거나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한 적 있거든요. 삐삐피디가. 근데 그때 엄청 그것 돌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고마웠고 사실 인간이 완벽할 수 없고 서로 계속 돌보고 서로 돕고 사는 건데 약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각자가 각자 도생해야 된다. 약간 독립적으로 내가 내 쓰임을 다 완벽하게 하고 어디 쓸모 있어야 한다. 이런 압박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느끼는 게 고양이를 돌보는 친구들 중에서 돌봄을 되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런 식으로 당당하게 돌봄을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사회가. 맞아요. 사실 그 친구가 반려묘를 기른다고 해서 그 친구만의 온전한 노동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책임져야지 라는 뭐 어떤 노래 가사 같은 실제로 있는 노래 가사고요. K-팝의 노래 가사고요. 네, 아무튼 그런 것보다는 뭔가 돌봄 양육하고 육아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그런 돌봄을 되게 자유롭게 상상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은나 PD는 또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네요. 네, 전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서 곧 여행을 갔는데요. 네. 사실 마지막 여행 간 거는 관광이기도 했고 가족끼리 갔기 때문에 약간 나만을 위한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이제 1년 동안 수고한 나에게 연말 여행을 간다라고 해서 이제 베트남을 가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완전 휴양지로 가기 때문에 가서 거의 먹고 수영하고 쉬고 먹고 수영하고 쉬고 반복할 예정이어서 좀 기대가 되고요. 사실 진짜 올해 제가 평소에 바쁘게 사는 편이긴 한데 유달리 올해는 쉴 틈 없이 계속 일을 했고 일하면서 쌓이도 되게 많았고 그 비건먼지든 비건먼지 이거 팟캐스트 하는 거든 영화든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따로 하고 있는 활동들도 많기 때문에 되게 쉴 틈 없이 지냈거든요. 거의 막 캘린더가 아침부터 밤까지 꽉 차 있고 아이고. 지금 이번 주 투두리스트 되게 많아요. 지금 마감도 있고 어디 보내줘야 할 문서도 있고 막 회의도 또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바쁜데 이번에 그 연말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좀 간만에 푹 쉴 것 같아가지고 그 여행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요즘에 약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행에 대한 관점이 되게 은나랑 좀 비슷한 편이어가지고 잠시 리프레싱하러 갔다 온다? 그래서 너무 부럽고요. 사실 그런 여행을 언제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좀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여행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금보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요즘 들어서는 진짜 쉼을 위한 여행, 그렇죠. 돌봄을 위한 여행이 좀 되게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걸 좀 느껴서 부럽습니다. 네, 일상 속 한 가지 주제를 잡아서 딥토크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비건 토크는 유언장 쓰기를 더 딥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랑 삐삐PD가 쓴 유언장도 약간은 어떤 내용을 넣었는지 뭐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내용을 얘기하고 그리고 비건 페미니스트 그리고 키어로서 무슨 내용을 넣으면 좋은지 이런 팁들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우선은 복습부터 저번에 뭘 들었는지 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꼭 많이들 하시는 유언 방법이 뭐라고 했죠? 말 못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난번 방송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5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필 증서를 유언하거나 공정 증서, 녹음, 비밀 증서, 구수 증서 5가지로만 유언을 해야지. 그리고 이 각각 유언 방식별로 조건을 충족해야지 민법이 인정하는 그런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필본 기준으로 저희가 알려드렸던 내용들이 있죠. 네, 5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을 유언장이라는 것부터 자필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언의 유무를 그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4-5개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한 게 제일 효력이 있냐. 맨 마지막에 한 유언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연, 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년월일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 유언장을 작성한 날은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주소를 써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생년월일을 안 쓰는 이유, 그러니까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되기 때문인데, 근데 신기한 거는 회사를 써도 된다고 하네요. 맞아요. 생활의 근거지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존재했던 어떤 연관된 자기가 존재하는 곳의 근거지인 주소를 쓰면 된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언장에 들어있는 봉투에 써도 유효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좀 깨름직해서 봉투는 없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 저는 그냥 같이 썼고요. 그리고 성명을 써주셔야 이게 누가 썼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계약서에도 다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사인이 필요한데 여기는 다만 사인이 아니라 날인이 필요합니다. 날인이. 꼭 날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에 도장을 인감을 바꿨다 상관없습니다. 막도장이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막도장도 없다. 손가락에 이제 피 나게 해가지고 찍어주시면 됩니다. 피 아니어도 됩니다. 네. 피는 좀 아니고요. 피 나와도 되지만 아무튼 그냥 아무 그거 붙이셔가지고 그 엄지로 되고 다른 손가락 다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엄지로 무인을 하죠. 그래서 무인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감 증명서 이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아무 도장이나 날인을 하면 된다. 근데 집에 저는 그게 없더라고요. 인감 도장 그거 찍는 도장 그게 없더라고요. 인주. 맞아요. 인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부동산을 돌면서 부동산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렇게 보러 안 가고 약간 다른 부동산에 전화해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재빨리 인주를 빌려서 다 찍었어요. 맞아. 부동산은 항상 인주가 있죠. 계약하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요약하면은 자필본 유언장을 쓰고 싶다? 그러면 전문 자필, 연월일 쓰기, 주소 쓰기, 성명하기, 날인하기 이걸 챙겨서 해야지만 민법이 인정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쓰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본문에서
중요해지는 게 키어인 경우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희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닐 수도 있죠. 아무튼 키워인 분도 계실 수 있지만 네. 그래 저희 방송은 비건 방송이니까 그렇지만 하지만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살 수 있다고 상상을 하고 그다음에 꼭 친구들에게 이렇게 돈을 남겨주고 싶은 경우도 맞아요.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친구 이름을 많이 썼어요. 엄마와 같은 비중으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막 다 나눠서 줬거든요. 그랬을 때 상속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름을 명시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유언장 쓰는 이유 중에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유언 남기는 목적도 있겠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쓰는 이유는 내가 남기는 것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위해 쓰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을 때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 혹은 어떤 키어인 경우에 파트너 그리고 가족처럼 지냈던 공동체 그리고 내가 정말 애정하는 단체 조직에게도 내 재산의 일부를 남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남기고 정말 꼭 집행을 해줘라고 할 수 있는 게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모두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하실 거니까 유언장을 알아듣는 것도 꽤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팁을 많이 풀고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도 많이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방금 전에 단체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복습은 아니고요. 저희 비건먼지는 사실 이제 막 아직 뭐 상표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한데 법인은 아직 아니에요. 맞아요. 네. 법인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이걸 단체를 어떻게 증명하냐 개모임 이런 것들 만약에 돈을 남겨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더라? 의사결정기구와 그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관을 만약에 그 단체, 그 계모임 내에서라도 간단하게라도 서식 같은 것들은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름만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곳에도 이렇게 그래 내 죽었는데 너네들끼리 여행이라도 추모 여행이라도 갔다 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 특정 사람들을 언급해도 되긴 하는데 단체를 언급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관과 의사결정 기구가 있으면 돼가지고 비건먼지는 충족이 되긴 하거든요. 정관을 조금 더 거치긴 해야 되는데 정관이 형식이 있어도 쓰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제가 쓰려고 해봤는데 사실은 법인을 원래 하려고 준비했었기 때문에 그 정관을 무조건 있어야지 법인을 할 수 있어가지고 썼는데 다른 단체 했던 친구들도 말하더라고요. 그 정관이 이거 힘들다고. 되게 간단하다고 했지만 정관 요소에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단체 내 사람들이 다 같이 어떻게 동의를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되게 세세하게 쓸 게 많거든요. 정말 끝도 없이 쓸 수 있는데 그냥 어느 선에서 이제 버전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정관이 있다고 치면은 꾸준히 어떤 회의나 모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단체한테 남길 수 있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어디 돈을 주고 싶을 때 이 단체가 법인이 아니어도 그냥 의사결정 기구랑 정관만 있는지 확인되면 혹은 의사결정 기구가 있다. 정관은 뭐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럼 단체한테 줄 수 있으니까 마음껏 남기셔라. 네, 마음껏 남기시고 또 만드셔라. 이런 의미기도 합니다. 네. 오히려 내 기부 덕분에 단체가 더 튼튼해지는 경험을 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사실 비건먼지도 지금 그 과정과 동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유언장에다가 비건먼지만 남기고 싶거든요. 남기면서 이제 약간 부담부 유증처럼 부담부 유증 지난 방송에 얘기한 건데 조건부 유증이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돈 남길 테니까 이 돈으로 계속 비거니즘을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제가 지금 대표로 있어요. 그래서 운영진이기도 하지만 대표로 있는데 그래서 제 대표는 누구에게 위임하겠다 이런 거를 유언장에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상상을 해보니까 확실히 내가 없었을 때 내가 속했던 조직 혹은 친구들,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굴러갔으면 좋겠다를 한번 상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내 재산을 어떤 식으로 남길 것인가가 되는데 쉽게 떠오르는 것들이 부동산, 그 다음에 예금, 은행에 묶어둔 돈들, 그 다음에 주식 이런 것들인데 좀 까먹기 쉬운 것들이 내가 빌려준 돈. 그렇죠. 채권이라고 하죠. 내가 빌려준 거. 채권이라든지 이거는 안 까먹으실 것 같긴 한데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이 개체, 이 동물을 어떻게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부담부 유증으로 하면은 잘 남겨줄 수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뒤에서 좀 더 얘기할
거긴 한데 비건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내 옷이라든지 내 가구라든지 내 물건들을 어떻게 잘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더 덧붙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방금 채권 얘기했는데 반대로 내가 빚진 것도 내가 이제 채무, 빚, 나의 빚도 사실 물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고 반대로 또 내가 빌려준 거에 대해서 면죄하는 권리도 쓸 수 있어요. 나 이거 빌려줬었는데 이거 안 받을게 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실 저작권도 중요하죠. 저작권. 제가 지금까지 썼던 기록물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처분 방식이든 혹은 저작물에 대한 어떤 권한이나 이걸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을 누구에게 줄 건지 이런 것도 명시를 안 하면은 그냥 1순위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때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1, 2, 3순위가 있었는데 그 순위별로 그냥 자동으로 가기 때문에 잘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건지를 생각하면서 유언장을 써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작권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입장이 좀 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나 PD가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제 저작물은 모두 저에게 있다. 저작권 저에게 있는데 저작권으로 인한 수익은 기부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비건번지한테 기증하기로 써놨고요. 근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는 모두 포맷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다만 기록물이나 내가 어디에 이미 공개해서 올린 것들, 계정도 이런 건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따로 분리해서 썼어요. 저는 제가 올리지 않은 수많은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다 처분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남겨놔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 유언장 앞으로 쓰실 분들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안 쓰고 죽으면은 죽으면 너무 말이 심했나? 안 쓰고 정말 그냥 끝을 맞이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워질 권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워주세요라고 하지 않으면은 뭐 내 SNS 계정 그리고 내가 어디 올려놓은 것들을 따로 어떻게 해달라고 처리하지 않으면 그냥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도 한번 어떤 지워질 권리 이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피치모토 사고로 그걸 유지하지 못할 때 그렇게 올려놓은 것들을 다 지워줘야 하는가 혹은 남겨놓아야 하는가. 근데 이게 그 남겨진 가족이나 친구 입장도 사실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유언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이미 죽었지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약간의 통제를 하는 거기도 하죠. 저희 권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자가 내 죽음 이후에 나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남아있으면 좋겠는가를 한번 좀 고민해보면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워질 권리 말고 잊혀질 권리라고 그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EU에서는 되게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는 되게 2010년도부터는 되게 많이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내는 최근에서야 조금 이슈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지금도 아직 많이 부족하죠.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많이 쓰는 문화가 아니기도 하고 그 죽음 이후에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좀 반대되는 입장으로 돼 있는데 지키는 입장, 이거 놔두는 입장으로. 네, 이 논의가 사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 논의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더 잊혀지고 싶은가 안 그러면 내가 이야기했던 것들 더 남기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게 하는 힌트는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비건들이 동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다고 아까 같이 얘기했는데 저만 해도 일기를 쓰거나 모닝 페이지 이런 거 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공책들 제가 막 끄적여 놓은 거 그리고 막 글을 쓴 거 뭐 별걸 다 쓴 거 그리고 저는 좀 버리는 걸 좀 힘들어하는 맥시멀리스트이기 때문에 정말 중학교 때부터 모아온 편지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그리고 내 전 애인들, 친구들이 준 모든 엽서와 편지가 다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할지가 좀 고민이긴 했어. 이거를 누구에게 줘야 할지 아니면 다 처분해달라고 해야 할지 혹은
제가 혹시라도 죽은 다음에 유명해지거나 죽기 직전에 유명해졌을 때 이게 뭔가 사료로 쓰이거나 나를 분석한 자료로 쓰이지 않을까? 연구 대상으로 쓰이지 않을까? 막 이러는데 그게 좋은 걸까? 이런 고민도 그 있잖아요. 예술가들 돌아가신 다음에 맞아, 편지 맞아. 발견되거나 지인이 막 사실 나 얘 편지 받았었어 이러고 이제 그걸 공개했을 때 막 그 연구 논문에 막 인용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용되는 게 좋은 걸지 혹은 그게 싫으니까 미리 삭제를 해야 될지 이런 이제 고민을 앞서 해볼 수 있는 재밌는 고민인 것 같아요. 완전 N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완전 N입니다. 내 편지를 그러면서 누가 읽고 있는 상상까지 다 했어. 사료까지 분석한다니 진짜 많이 갔다. 근데 그냥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저도 이걸 유언장에다가 썼는데 이게 저희가 들었던 워크숍에 사료 하나의 사례로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읽어드리자면 저의 일기장과 제가 받았던 편지는 저만의 것으로 간직하고 싶으니 모두 소각해 주세요였는데 원래 소각도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어디서 태워 대체. 그리고 그걸 태우면 다 탄소가 나오잖아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저는 모두 폐기해 주세요라고 어떻게 바꿨어요. 폐기할지는 자유다. 폐기는 뭐 종이로 하시겠죠. 그냥 그 파쇄기 정도로. 파쇄기 정도로 합의 보죠. 파쇄기. 파쇄 안 해도 돼. 그냥 종이로 버려줬으면 좋겠어요. 재활용되게. 누가 나중에 재활용까지 생각하시는 파쇄는 일반 쓰레기니까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네, 종이로 잘 버리겠습니다. 제가 또 집행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삐삐도 저의 유언 집행자 중에 한 명. 서로 집행자를 이렇게 포함해서 했는데요. 왜냐면 사실 그 집행자를 지정을 안 하면 당연히 그냥 가족들이 할 텐데 가족들끼리만 하라고 저는 이걸 다 부담 지우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의 제가 갑자기 약간 근시일 내에 갑자기 뭔가를 맞이하게 됐을 때 이 유언이 집행됐을 때는 지금의 저를 제일 자주 만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자주 보고 나의 가치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을 집행자로 넣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언 집행자도 다 같이 다수결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 명인 경우에 맞아 여러 명인 경우에 은나가 2명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장일치제여야 돼. 그렇죠. 근데 둘이 잘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장례집행자는 3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례집행자는 가족을 1명 포함해서 근데 제 친구 2명, 가족 1명이어서 이제 친구들이 설득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요. 저는 이제 장례집행자와 함께 전 장례를 좀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비건 친환경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너무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게 해주세요.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게라고 했는데 집행자들이 잘 알아서 저의 어떤 살아생전의 마지막 가치관에 잘 맞게 부합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또 사례집에 나와 있던 것들 중에서 되게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되게 화환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랬을 때 장례식 재단은 간단한 백합 바구니로만 치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백합이잖아요. 그래서 역시 키어 엘라이들의 장례식 재단은 백합으로 되어야 되는 것인가? 국화는 아니네? 이러면서 백합을 그대로 뺏겼었어요. 어머, 너무 좋은 예시를 또 가져오셨네요. 네. 그랬고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분위기가 너무 장례식장에서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밝은 음악을 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또 옆 장례식장에 방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비건으로 요리를 하는 건 오히려 몇 가지를 빼거나 되게 간소하게 해달라는 뜻에 따라서 그냥 떡만 좀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즐겁고 웃고 떠들고 막 써니에서처럼 춤추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에서는 되도록 밝은 분위기가 나도록 퀴어 퍼레이드 행진 때 틀 것 같은 노래를 옆 장례식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틀어주고 이 정보를 장례식에 오는 분들께 귀뜸해주세요. 진짜 구체적이고 아주 귀여운 유언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회차에도 얘기했는데 전 재밌었던 게 저한테 집행자 권한을 주겠다고 이제 부담금 위증을 해준다고 하면서 뭐부터 얘기했냐면은 자기 그 영정사진을 나한테 미리 보여주면서 이걸 해달라고 하면서 유언장에다가 이제 그 집행자인 은나에게 보여줬던 사진으로 해달라라고 쓴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부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유언장이 귀엽고 재밌을 수 있구나.
사실 저는 그게 이제 사진을 하는 친구가 포트폴리오로 제 프로필 사진을 찍어준 거여서 제가 좋아하는 색을 포인트로 해서 남긴 저의 사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명확히 있어서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였고 또 동시에 요즘 시대에 되게 유행하는 시땡하다 있잖아요. 사진관. 코코넛 PD도 매년 생일에 자기 프로필 사진을 약간 의식처럼 찍더라고요. 더 많이 찍던데요, 그 친구는? 생일마다 찍는 게 아니고. 아니요, 생일마다 찍는데요. 그냥 진짜. 되게 자주 찍는 것처럼 보였는데. 진짜 생일 때마다 찍는데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다. 왜냐면 저는 저희 언니가 되게 빠른 날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영정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언니의 사진을 셀카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것들로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그때 영정 사진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사진이 걸렸을 때 좀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게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되게 많이 사더라고요. 이 영정 사진을 들고 갈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쓰러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채로 평소에 찍은 셀카로 골라가지고. 그래서 시땡하다나 뭐 이런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안 될 건 없다 생각하는데 프로필 사진이니까 뭐 안 될 건 없죠. 뭔가 내가 주변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해놓은 사진이 하나쯤은 있는 것은 평소에도 되게 좋고 급작스러운 죽음에 있어서도 주변 사람들이 좀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영정 사진 못 골랐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찍은 프로필은 너무 머리 짧을 때여가지고 지금이랑 또 안 어울리고 나 셀카 중에서 그냥 골라야 될 것 같은데. 난 셀카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프로필 사진 중에 잘 나온 걸 그냥 고르면 되지 않나?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듣고 보니까 뭔가 좀 그게 안타까워 보일 수 있겠다 생각도 드네요. 준비되지 않은 게 맞으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진인 건데. 네, 제가 유언장을 쓰긴 했지만 막 죽음을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지만. 네. 죽음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걸 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썼지만 그렇다고 죽을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끼리 막 열심히 구체화하면서 막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계속 틈틈이 근데 죽을 거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썼거든요. 네. 근데 진짜 유언장을 이렇게 하나씩 조건을 쓰면서 하니까 정말 이런 장면이었으면 좋겠다. 내 장례식이 이런 걸 좀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정말 방금 삐삐PD가 얘기한 어떤 장례식 분위기라든지 혹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말 집행자한테 부탁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유언장을 쓴 이유는 사실 나의 재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장례식장에 논비건이 올라오는 게 너무나도 싫다를 너무나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워딩? 그냥 진짜 부탁이지, 부탁. 부탁. 민법상으로 사실 이게 의무는 아닐 거예요. 이게 막 이걸 어긴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거 아니거든요. 재산을 유증하는 것만큼의 힘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내 뜻 따라달라. 이게 나의 뜻이다. 유언이다. 네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내 돈을 주지 않을 거야. 네가 거절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부담부 유증으로 해서 저는 넣어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유언장을 쓴 이유는 우리가 말로만 실행하던 걸 갑자기 죽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안 해줄 것 같기 때문에. 맞아. 왜냐면은 이게 진짜로 그럴 것 같은 게 사실 비건 장례 케이터링 아직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장례식은 그냥 일반 메뉴 중에 선택해서 바로 결제해서 그냥 진행이 되잖아요. 그 일회용품이 담겨가지고 육개장 같은 게 될 텐데 그게 너무 싫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가족들은 되게 물론 친구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가족들은 되게 큰 슬픔을 안고 있는 동시에 어떻게 비건으로 장례식 해줘야 하나를 또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도 되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제 유언 집행자와 장례 집행자의 제 이제 비건인 친구들을 껴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비건 친환경을 하고 작게 소박하게 해라라고 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것도 있어요. 제가 엄청 맥시멀리스트여가지고 집에 가구도 남았고 뭐 가전도 있고 옷, 책 막 내 온갖 그냥 잡다한 것들 다 있는데 이게 다 보통은 유품 정리를 해서 가족들이 가져가거나 다 버리거든요. 유품 정리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요즘에 갑작스럽게 죽거나 이제 아니면 집이 지저분한데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싹 다 가져가서 그냥 큰 봉투에 넣어서 다 버리거든요. 다 일반 쓰레기가 되는 건데요. 저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유언 집행자한테
전 재산의 일부 어쩌고를 가지고 집행하라고 하면서 집행하고 남으면은 균분에 가지세요라고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남은 옷과 가구를 모두 기부하거나 친구에게 나눠주거나 이제 중고로 어떻게 일부 어떤 것들은 이제 중고로 판매해서 그 금액으로 어디에 기부해달라 이렇게 다 지정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난 회차에 얘기한 것처럼 전자기기가 제가 좀 많아요. 전자기기가 뭐 노트북, PC, 뭐 아이패드, 핸드폰, 이전 핸드폰도 남아있는 게 또 있고 카메라, 뭐 마이크 막 등등 거의 몇백만 원어치 뭐 진짜 합치면 꽤 될 텐데 모두 포맷해가지고 중고 판매를 해라. 그리고 그 금액을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에 기부해달라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그런 경우 생기면은 근데 그런 식으로 좀 특정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그냥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어딘가에 사회에 도움될 수 있도록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아마 이거는 법적 효력이 있을걸요? 해줘야 될걸요? 아마 그래가지고 썼어요. 네. 부담부 유중이고 충분히 동산이로 될 수 있을 만한 금액이니까 제가 꼭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꼭 기타 다음의 내용을 유언으로 당부드립니다라고 넣어놓은 게 제가 입던 옷은 쓸만한 것들을 추려 적당한 곳에 기증해 주시고 나머지는 최대한 중고거래 나눔으로 처분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너무 아찔하죠. 이 모든 것들을 중고 나눔으로 하나하나 찍을 게 너무 아찔하긴 한데요. 저도 아찔한데요. 근데 이제 이사한다 생각하고 하나 정리를 해야죠. 제가 챙길 거 챙기고 나눠줄 거 나눠주고 버리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왜 유품에 그 사람의 아꼈던 것들은 그 사람의 막 머문다라고 하잖아요. 머문다? 제 것들은 제가 안 머물게요. 오히려 의지로 되는 거였어요? 나 몰랐네. 아쉬움이 있으니까 머무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요? 근데 그게 뭐 아쉬움이 근데 그게 의지로 되는지는 죽어봐야 알 것 같긴 한데요. 저도 안 머물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 버려진 물건들에 머물 거예요. 이게 버려졌어? 안 돼. 속상해. 이러면서 머물 거예요. 저는. 전 책도 제가 책을 처분하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전 책은 아예 그냥 기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책 기증처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위원장 쓰기 전에. 그래서 다양한 곳에 검색을 했는데 그래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했을 때 제일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제가 가진 책은 전부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기로 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책이 좀 집에 쌓여있다 하면은 꼭 위원장 내용 중에서 책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 근데 이걸 일일이 파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 책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모교에다가 이거를 기부를 할까 아니면은 어느 지역 도서관에 기부를 할까 했을 때 그래도 좀 많이 다들 갈 수 있고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데다 주고 싶어가지고 네,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 안 했어요. 사실 할 거라고 썼어요. 아직 안 했다는 점. 아무튼. 네. 아 근데 요즘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즘에 기독교에서 그 성평등 도서 같은 것들을 들여오는 걸 반대를 너무 많이 해서 성평등 도서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충청도 쪽에서부터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기증을 하실 거면 그렇게 빠지고 있는 도서관을 골라가지고 너무 먼데 충청도 네. 근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근데 은나 PD가 가진 도서가 되게 성평등한 책이 많잖아요. 저 리미티드 에디션 되게 많아요. 리미티드로 펀딩해서 나온 막 페미니스트 책도 이런 것도 있고요. 비건, 페미니즘, 퀴어 책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중앙도서관 가는 것보다 그렇게 백래시가 읽고 있는 곳들에 가서 책이 기증되면 좋겠다. 그것도 괜찮네요. 네. 라는 생각을. 그래서 혹시 충청도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포 FM이지만 팟캐스트에서도 방송되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듣고 계시는 뜻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충격적이긴 하네요. 책을 어디에 기부할지 고민이었는데도 약간 이렇게 힌트를 얻어가네요. 네, 사실 저도 많이 힌트를 얻어서 또 지금 유언장 다시 갈아엎어야 할 판이에요. 저도 유언장을 좀 다시 쓰려고 계속 약간 이거를 저희가 연말마다나 연초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미 이전 언젠가 회차에서 다짐 체크메이트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같은 계획과 회고를 나누는 친구들끼리 서로 유언장을 계속 업데이트를 서로 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같이 이제 하자. 그러니까 각자 쓰되 그거를 이제 이런 시기마다 업데이트하고 서로에게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라고 하고 저는 이미 맡겼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 유언장을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유언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받을 사람이 유언장이 있을 때 유언 집행을 하고 뭐 일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경우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그분에게 맡기라고 해가지고 저는 집행자한테 맡겼고 이미.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미리미리 쓰고 틈틈이 업데이트하고 재산이 업데이트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또 생각이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내용을 이렇게 어떤 내용들을 썼는지 조금씩 얘기했는데 저는 제가 쓴 큰 제가 좀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구조로 써야 할지. 제 목차를 좀 공개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이 목차의 큰 구성에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네, 제가 예시를 많이 봤는데 저는 그 일반적인 예시보다 제가 중요한 걸 먼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재산을 먼저 쓰고 재산 유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약간 포괄 유증을 먼저 하고 그 다음 특별 유증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요청사항과 유언 남기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 요청사항을 먼저 썼거든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유언장 맨 처음에 이제 나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 몇 월까지 썼네?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에 나의 자필로 다음 유언 작성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혹시 몰라서 제 생년을 썼어요. 저의 생년 월일과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쓰고 제가 만약 죽는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해 주세요. 하고 이제 제가 남기고 싶은 말 뭐 했건 조금 F 감성을 넣어서 뭐 제가 몸담았던 조직과 단체분들 그리고 가족, 친구 뭐 등등 모두 이렇게 언급을 쫙 한 다음에 모두 고마웠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큰 구조로는 첫 번째가 1번 요청사항 해가지고 1-1 유언집행자는 누구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이렇게 집행해 달라. 그리고 뭐 내 가족, 친구, 지인에게 부고를 알리고 유언을 전하고 유언 집행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썼고 저 너무 웃겼어요. 자기는 관심 종자기 때문에 자기 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맞아요. 제 부고는 그냥 제 주소록에 있다면은 저와 지인이고 안면이 있을 테니까 안 오셔도 되지만 아무튼 부고는 알리고 싶다. 아닌가? 근데 누군가는 부고를 좀 이렇게 지정해서 이 사람한테 알려달라라고 하기도 한대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얼추 많이 와서 뭐 부의 많이 하면 기부가 많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부금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올 수 있으면 와달라. 장례식은 소박하게 할 거지만 뭐 알리는 거 정도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확실히 저희 언니의 장례식에는 엄마가 많이 이걸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사촌 동생들에게 그 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애기들이 너무 어리다고. 근데 이제 첫째는 기억할 거거든요. 근데 그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더 잘못되고 그러니까. 죽음을 숨기는 방식이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은 삶의 일부고 같이 애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애도할 기회를 놓쳤고 그 본인의 의사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모든 생활 기반과 지인의 범주가 거의 다 서울에 있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고향은 부산이지만 장례식은 서울에서 해달라는 것도 적었어요. 내 지인이 좀 많이 와서 나를 추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왜냐면 가족들은 백방 올라올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장례식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가 오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유언장을 역시 쓰시라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요청사항이 1번이었는데 1-1, 1-2, 1-3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요청사항들 그리고 장례집행자는 누구로 해달라 아까 말한 대로 뭐 비건 친환경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크게 그다음 2번으로 가서 2번이 상속이에요. 2번 재산 상속. 재산 많진 않지만 아무튼 저는 포괄 상속으로 했고요. 그래서 포괄 유증으로 했고요. 2-1, 2-2 막 쭉 번호를 해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얼만큼 하면서 이제 밑에다가 그 누구에게 하고 싶은 말도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쭉 남겼고 맞아요. 그 형태가 좋은 것 같아요. 내 재산을 누구에게 유증한다 밑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적어놓는 포맷이 좋아서 저도 비껴서 썼습니다. 네, 저는 왜냐면은 이거를 주면서 그거에 약간 하고 싶은 말을 같이 썼거든요. 막 길진 않지만 또 한 명씩 떠올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짧게라도 이런 유언 남기면 좋겠다 했었고 그다음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2번에서 이렇게 상속을 누구에게 얼마큼 쭉 쓴 다음에 3번을 그냥 재산 기부 기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속으로 다 주지 않고 일부는 전체 몇 % 정도는
그냥 3번 재산 기부 기증 해가지고 3-1에 전 재산의 몇 %는 아래 단체 땡땡에 균분하여 기증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 리스트를 쭉 썼어요. 그리고 그냥 제 이름으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땡땡땡 이름으로 기증해 주세요 한 다음에 제가 평소에 월마다 기부하고 있는 곳에다가 그냥 쭉 나열을 해가지고 뭐 그냥 동물권 운동하는 곳, 환경 운동하는 곳, 여성 운동하는 곳, 장애인 운동하는 곳 이렇게 해가지고 종류별로 사실 되게 많이 쓰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가 잘 알고 평소에 기부를 해온 곳, 내가 후원을 해온 곳 중심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놨고요. 그리고 꼭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좀 생각하면서 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국 사이버 성폭력 센터 대응 센터를 넣었고 좀 후원한 곳을 밝히긴 어렵다면 밝혀도 돼요. 밝힐까요? 저는 저도 업데이트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매달 우선 기부하고 있는 것부터 해서 동물 해방 물결, 청년 기후 긴급 행동, 그리고 새벽의 생추어리, 녹색당, 여성 환경연대, 노들 장애인 야학, 그리고 아까 말한 삼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 센터 이렇게 해서 썼고요. 또 연이 다음에 사실 더 넣고 싶은데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이렇게 썼고요. 또 저는 그것도 했어요. 사실은 저는 아직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밑으로 아무도 없고 밑으로라고 하면 제 자식이나 배우자가 없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한테 재산이 일부 갈 건데 이제 일부 가면서 이제 유언에다가 만약 두 분께서도 유언을 하시게 된다면 제가 3번에 쓴 단체에게도 재산을 기부해 주세요라고 썼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더 오랫동안 종교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 나눠줄 게 많아서 근데 사실 만약에 제가 정말 먼저 죽는다면 정말 슬픈 얘기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두 분이 더 돈을 쌓아두고 있을 필요가 덜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가 없어진 만큼 현실적으로 진짜 그랬을 때 이제 제 뜻을 존중해 준다면 같이 기부해 달라라고 이제까지 유언도 남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욘디 무지개 넣었고요. 비건 먼지 넣었고 얘기 안 한 단체 중에서는 전쟁 없는 세상과 장애 여성 공감 그다음에 여성 환경 연대를 2개를 썼네요. 다시 써야겠다. 균분이면 2번 넣어야 돼. 2번 써야 되는. 이거는 지우고 수정하세요. 수정해야겠네요. 날인 또 하세요. 날인 되게 많이 했던데. 수정을 너무 많이 해야 돼가지고 지금 도장 안 찍은 데가 또 보이거든요. 이게 계약서여가지고 이렇게 쭉쭉 긋고 쓸 때마다 그 날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틀린 데마다 계속 날인 새로 써야겠다 하면서도 이게 자필로 또 길게 쓰는 게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자필로 A4용 3장 쓰면은 팔 되게 아파요. 맞아. 근데 선생님 그거 거의 매일 아침마다 모닝 페이지 하시잖아요. 근데 모닝 페이지는 내가 나만 알아봐도 되기 때문에 막 쓰는 거고 이거는 알아보게끔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유언 집행자가 안 그래 지금 나도 노력해 썼는데도 나한테 계속 이 글자가 뭐지 이러고 있는데 맞아. 제가 살짝 악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림 PD도 같이 유언 집행자인데 저랑 같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글자지 하다가 한 명이 맞추니까 2명이 이길 잘했다 이러면서 함께 해석해 집단지성이지 막 이랬어요. 맞아요. 네, 그랬고 또 사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그 이름 쓰고 날인하고 했고요. 저는 그 기부기 중에 비건먼지가 없는 이유는 비건먼지를 상속에 넣었어요. 상속의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뭘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수행하라고 썼어요. 부담부 상속, 부담부 요증으로. 기부는 그냥 기부고 그리고 왜냐면은 이제 비건먼지 같은 경우는 단체가 약간 2번, 3번이 제 느낌은 2번은 약간 나랑 연결된 사람들, 가족, 친구, 단체, 약간 알던 사람 중에서 내가 돈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고 3번은 약간 정말 기부. 약간 2번은 상속 느낌이고 3번은 기부 느낌? 약간 제 나름의 분리를 해가지고 기부는 정말 그냥 안 바라고 너네가 하는 거 열심히 해.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상속은 약간 유언과 함께 이런 말과 함께 이런 부탁과 함께 이걸 이렇게 해달라 이런 느낌으로 했어요. 좋군요. 저는 유언 집행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좀 별도로 썼는데 이 지점에서 말을 해보면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준 나의 벗 사랑해. 적은 돈으로 너무 많은 것을 시켜서 미안해. 정말 적은 돈으로 저 모든 짐들을 팔라고 시키다니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미안하다 얘들아 하면서 죽지 않는 것으로 맞아. 이 짐을 안 주려면 오래 살아야 돼.
맞아. 짐을 안 주려면 계속 리뉴얼하고 계속 방법을 서로에게 베끼면서 이러다가 유언장이 나중에는 한 3페이지쯤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유언 집행자, 장례 집행자, 그리고 이제 유언의 내용 이런 거 쓰면 좋다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되게 좋았고 원래 언젠가 한번 그냥 되게 그냥 옛날부터 언젠가는 유언장을 써놔야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맞아. 죽기 전에 써놔야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일찍 쓰긴 했지만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써놓기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유언장을 그냥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좀 너무 막연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딱 중요한 것들을 먼저 짚어주니까 쓸 용기가 나요. 맞아요. 이거 꼭 써야겠다. 이렇게 막 떠올라 계속 아이디어가. 이거는 최소한 써야겠다.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도 사실 4줄밖에 못했거든요. 그냥 딴 걸 쓸 게 많아가지고 까먹기 전에 써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말들만. 사실 저희 언니도 그 유서 남길 때 진짜 조금 쓰고 갔어요. 저한테 한 달락 쓰고 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은 별로 없고 중요한 것들은 결국에 사랑해라는 말 정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무튼 저는 저의 구성을 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네. 은낙 걸 베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1번은 가족에게 상속이고 1-1은 엄마에게 얼마나 상속할 것인지 1-2는 엄마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같이 여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같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언자의 가족 관계가 변화가 있었음에도 미처 유언장을 수정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했어야 할 재산의 전부를 3-1에 기재한 단체에게 균분하여 기부한다. 되게 좋다 그것도. 네, 이렇게 해서 혹시나 모르게 나의 전 재산을 다 뺏길 수도 있잖아요. 국가에게. 저는 가진 가족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정을 해놨고 그다음에 1-3에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단락이 마무리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인에게 상속은 좀 간단해서 좀 간단하게 2번에다가 나눈다 해서 1, 2, 3 하고 3번에게가 단체에게 유증이고 그다음에 저작권도 단체에게 넘길 거라서 제가 썼던 책인데 아직 발행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발행하지 못한 책의 저작권은 언니 네트워크가 적합하게 이 책을 발행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은 아무튼 식구라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유언장을 쓰게 만들어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언니네 네트워크에 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이 유언 집행자 및 장례 주관자인데요. 그래서 저는 3명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장례 주관자는 저도 이제 은나 PD처럼 가족이 한 사람 껴야 되니까 저희 어머니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5번이 기타 내용을 유언 집행자에게 유언으로 당부드립니다. 해서 5-1 장례 절차를 쭉 쓰고 5-2 기타 내용 막 제가 입었던 옷에 대한 처분이라든지 일기장의 처분 그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다 적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례집에 되게 좋은 게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집에서 그 절에서 맡겨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절에서 하는 걸 그대로 해도 상관없겠다. 왜냐면 엄마가 마음이 편할 거니까 그게 그대로 왜냐면 주로 엄마가 힘들까봐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저희 엄마는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마음이 그래야 편해서 그래서 그렇게 남겨놨고 그 제사 관련해서 좋았던 부분을 읽어드리면 제사는 지내지 말고 기일에는 되도록이면 땡땡땡을 생각해서 친지들이 모여 저녁이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땡땡땡은 자기 파트너였던 것 같고요. 기일은 혼동되지 않도록 양력으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하면 참 좋겠다. 네, 방금 얘기한 사례집은 저희가 이제 언니 네트워크에서 했던 그 찬란 유언자 워크샵에서 나눠줬던 거고요. 거기서 이제
예전에 발행을 했던 책이고 저희가 그 한가람 변호사님이 강의를 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배워서 유언장을 써본 거예요. 정말 저희 원래 당일에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일에 못 쓰고 에이. 가져와서 쓴 거예요. 에이, 아니 근데 못 쓴 분들 되게 많아요. 그쵸. 왜냐면은 되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것도 넣어야겠다, 저런 거 넣어야겠다. 그리고 예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되게 쓸 내용이 많고 저도 지금 들으면서 또 나도 저거 안 썼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전 제사에 대한 내용은 안 썼는데 그냥 부모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안 쓴 것도 있고 저도 근데 좀 고민해서 아직 결정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시신을 어떻게 할지 결정 못했거든요. 보통 이제 시신을 어떻게 할지도 유언장에 쓸 수 있어요. 그게 뭐 법적 효력이 크진 않아도 당부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런 걸 원한다라는 어떤 나의 의사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냥 뭐 보통 이제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게 그 무덤으로 이제 안 하고 거의 그 뭐죠? 불로 화장을 해가지고 어디에 뭐 안치시켜주세요. 혹은 뭐 어디 뿌려주세요.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나무장 요즘에 그런 산에 나무 밑에 수목장으로 해주세요라든지 막 그런 거를 정해서 쓸 수도 있대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거를 아직 깊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못 떠올리기도 했고 그냥 사실 그거는 남아 계신 분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지 따라가지고 편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해가지고 아직 못 쓴 것도 있어요. 네, 오늘 이 정도까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유언장을 쓸지 되게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방송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멘트 그대로 베껴서 쓰셔도 되니까요. 한번 직접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써보는 맞아요. 게 제일 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회차랑 이번 회차 더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오늘 유언장 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고 이와 관련된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음에 저희가 읽어드리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 외에도 원하시는 주제나 감상 후기 등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건 먼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도 만나고 있으니까요. 비건 먼지 더스트 한번 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건먼지와 협업과 광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 주시거나 piart33@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회신 드릴 것 같고요. 그럼 우리는 월요일 저녁 10시 마포 FM 그리고 팟빵 팟캐스트 비건먼지에서 만나요. 안녕.